자,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세무 2급 때 아마 이 정상개별원가 1단계부터 3단계, 뭐 과소배부, 과대배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무 2급하고 세무 1급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세무 2급까지는 그냥 배부 차이를 구하고 끝내버려요. 끝내는데, 세무 1급은 이 배부 차이를 이제 조정하는 걸 시험에 내요. 조정.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가 단기 중에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잖아요. 여러분, 예정배부. 예정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발생액이 기말에 나오죠. 기말에 나오고 예정배부는 단기 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날이 되면 이용자들 재무제표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우리가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보고할 때는 이용자들한테 실제 금액으로 알려줘요. 예정 배부된 금액으로 알려줘요. 당연히 이용자들한테는 실제 금액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항상 재무제표는 사실된 정보 제공해야지 예정 배부는 우리 회사가 실제 제조간접비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일단 예정 배부 먼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예정 배부액으로 되어 있는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크게는 우리가 3개, 짜잘짜잘하게 4개가 있어요.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거를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333페이지 교재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배부 차이를 조정할지를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회차 좀 적어드릴게요. 회차 좀. 자, 일단 231페이지 오세요. 231페이지. 회차 좀 일단 적어드릴게요. 자, 23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요. 84회 9. 84회 9. 93회 8 이렇게 적으세요. 84회 9, 93회 8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일단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은요. 그 두 번째 줄에 혹시 기말에 보이세요? 기말에? 자, 기말에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기말에 23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기말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예정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붙이시고 좀 띄어서 일단 예정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붙이시고 왜냐하면 시험에 어떻게 가끔씩 말장난 치냐면 기말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액으로 금액을 보고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내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말에 이용자들한테 사실된 정보니까 실제 제조간접비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어디로 가주시냐면 233페이지. 자, 233페이지 오시고요. 자, 예제 3-2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3-2번. 자, 예제 3-2번 정상개별원가 계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지구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에서 그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계산 문제는 꼭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라는 말은 정상개별원가 계산 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요. 그죠?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라는 말은 우리가 정상개별원가 계산에 쓰는 말이거든요. 자, 일단 밑줄. 회사는 연초에 연간 제조간접비를 120만 원, 직접 노동시간을 2,4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까지 밑줄 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 꼭. 자, 요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전산세무 1급은요, 요 1단계부터 3단계를 다 물어봐요. 당연히 세무 1급이니까. 알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어느 시점마다 뭘 계산하는지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교재 230페이지 아마 맨 위에 있을 거거든요. 230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거기 정상원가 계산 절차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이걸 반드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알죠? 꼭 암기. 그래서 기초에 뭘 하는지, 단기 중에 뭘 하는지, 기말에 뭘 하는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화면 보시죠. 화면. 자, 화면 보시면 자, 우리가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기초에 뭘 구하냐면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율을 계산합니다. 예정배부율. 예정배부율을 계산을 해요. 자,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배부율은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제조간접비 있죠. 우리가 제조간접비의 금액을 배부 기준의 전체로 나누면 알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제조간접비 자체가 공통비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거니까 배부 기준도 합계가 와야 돼, 합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눠주면 그 배부 기준 하나당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고 해요, 배부율. 일단, 근데 중요한 게 기초에 구하잖아요, 기초에. 기초에 구하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를요, 기초에 예상을 해요, 예상. 기초에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데 같은 말로 우리가 이걸 제조간접비 예산이라고 해요. 나중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뭐라고도 하냐면 제조간접비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 기초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1월 1일 날 예정 배부 기준의 합계. 얘도 시험에 어떻게 줄 수 있냐면 기준, 조업도 또는 예정 조업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배부 기준 합계 또는 예정 조업도 기준 조업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자하고 분마는 뭐야?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서 분마라고 하면 죄송해요. 아유. 분자하고 분모가 둘 다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정.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분자하고 분모가 둘 다 예정이니까 제조간접비의 배부율 중에서 예정 배부율을 구한다라고 해요. 알죠? 예정 배부율. 알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자, 그럼 다시 그 233페이지. 자, 예제 3-2에서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줄 끝에 미축 쳤었죠? 연간 제조간접비를 120만 원으로 예상했죠? 연초. 기초잖아요, 기초. 그럼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기초를 주면 이건 배부율 자료, 예정 배부율 자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연초에 제조간접비 120만 원이 분자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동시간 2,400시간 얘가 배부 기준이가 분모로 가는 거예요. 그럼 120만 원 나누기 2,400시간 하면 우리가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금액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금액이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500원 나와요. 500원. 계산해 보시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500원씩 우리가 배부율을 짜놓는 겁니다. 자, 근데 다시 233페이지 예제 표 좀 보시죠. 표. 자, 표 좀 보면은요. 자, 일단 세 번째 줄 밑줄. 회사의 당기말 각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의 금액이다. 밑줄 치셨죠? 그럼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금액이다라는 건 얘네들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배부 차이 조정하면 우리 실제로 맞춰준다면서요.
실제로 맞춰주기 전이니까 얘는 아직 제조간접비가 예정배부액으로 된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조간접비의 합계 100만 원 보이시나요? 제조간접비 합계, 표에서 100만 원 보이세요? 100만 원? 그 100만 원에다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라고 적어주세요. 합계 100만 원에다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전에 제조간접비가 100만 원이잖아, 지금 합계가. 맞죠? 그럼 이 100만 원이 제조간접비 실제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배부액이지. 자, 근데 이제 표 아래로 가시면 밑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120만 원이었다. 밑줄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실제 제조간접비는 언제 나와요? 기말에 나오죠. 그래서 그 120만 원 실제 발생액 있잖아요. 이게 실제 제조간접비 금액이고 기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화면 보시면 그럼 여기. 그럼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 100만 원 있잖아요. 100만 원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월 31일 날 실제 제조간접비는 120이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이 먼저 저 단기 중에 예정배부하는 거예요. 단기 중. 맞죠? 단기 중에 예정배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20만 원은 실제 제조간접비인데 얘는 기말에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얘는 단기 중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단기 중에 100만 원으로 예정 배부했던 걸 기말에 실제 제조간접비인 120만 원으로 맞춰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과대배부라고 해요? 과소배부라고 해요? 그렇죠? 과소죠? 왜냐하면 실제 제조간접비 금액보다 예정 배부를 적게 했으니까 과소배부.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과소배부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늘려요, 줄여요? 아니, 배부 차이 조정하려면 더해요, 빼요? 더해야죠. 당연히 100에서 120 만들어 주려면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일단 핵심이 뭐냐면 얘는 늘린다라는 게 늘린다. 자, 얘는 시험에 늘리냐 아니면 빼냐가 됐다 중요하거든요. 알죠? 그래서 일단 늘린다라는 게 핵심이 늘린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야 돼요. 이 조정하는 방법이 총 4개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외워주셔야 되고. 4가지 암기. 자,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 한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예정 배부액을 기말에는 실제 우리가 제조간접비로 맞춰주는 작업한다는 뜻입니다요. 그죠? 자, 해보실게요. 뭐냐면 다시 233페이지 가보세요, 여러분. 233페이지. 233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여러분들 우리 아까 3번째 줄에 밑줄 친 거가 단기말 각 계정 잔액이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 아래의 표는 기말 제공품하고 기말 제품하고 매출원가죠. 해석하면. 그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있잖아요. 그럼 배부 차이 20만 원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배부 차이,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20만 원 있잖아요. 맞죠? 이 20만 원은 기말 제공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기말 제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매출원가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표정이 무슨 말이지? 전체 왜요? 이름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예요. 공통비잖아요. 공통비니까 셋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지, 배부 차이가. 맞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는 공통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놈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 있죠. 여기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재고자산의 제공품 제품 있죠?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의 제조간접비가 거기 표에 있는 게 예정 배부액으로 기록되어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배부 차이 조정하기 전이니까.
맞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조간접비를 실제 발생액으로 작성을 해줘야 돼. 근데 제조간접비니까 얘네들은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 셋의 공통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M, 여기가 FM이 FM. 근데 여기가 FM대로 하면 배부 차이를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해주는 게 FM이에요. 제조간접비 자체가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FM, 맞죠? FM인데 이게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FM대로 하는 방법은 그냥 어디 한 곳에서 다 처리하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잘 보셔야 이 4가지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자, 이름에서 느끼시면 돼요. 이름에서 자, 이름의 첫 번째 매출 원가 조정법이래. 조정법 앞에 매출 원가 들어가 있죠. 뭐냐면 얘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전부 다 매출 원가에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여러분들 20만 원이었잖아요. 20만 원. 방금요. 그죠? 그 20만 원을 전부 다 거기 매출원가 합계 보시면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여기 어디 가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매출원가 조정법은 여기 배부 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 조정하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아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100만 원이었고 1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20이었죠. 233페이지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100에서 120으로 조정해줘야 되잖아요, 기말에. 맞죠? 그럼 당연히 20만 원만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배부 차이 금액은 원래는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원가에 분배해 주는 게 맞아. FM대로 하면. 공통비니까, 공통비. 근데 매출원가 조정법 뭐냐면 그냥 이 배부 차이 20만 원 과수 배부된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그냥 매출원가에서 다 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더해주는데 매출원가에 다 더해주는 거잖아, 20만 원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매출원가가 표 보시면 배부 차이 조정 전 총 매출원가 9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조정법에 따르면 1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시겠어요? 네. 자,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도 하냐면 분계를 끊으라고도 출제를 해요. 분계를 끊으라고. 자, 그래서 분계도 외워주세요. 실기로 안 내요. 분계를 알잖아요. 분계를 말로 주는 거. 그렇죠? 객관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럼 지금 가산에 더해야 되니까 매출 원가에 더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차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원가.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대변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변에 제조 간접비 쓰는 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안 될걸? 대답은 했지만 안 될걸? 이건 되셨을 건데 차변에 매출원가 쓰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대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맞죠? 이게 왜 제조간접비가 빵꾸 나는 곳에 있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보시면 T 계정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제조간접, 재간. 자, 제조간접비고 우리가 제조간접비는 결론적으로 제공품으로 가잖아요. 맞죠? 제공품으로 가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증가가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제조간접 비용의 발생은 어디에죠? 비용의 발생. 차변에 적죠? 근데 비용의 실제 발생이 언제 나와요? 기말에 나와요, 기말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을 적어야 되거든요. 얘가 언제 나오냐면 기말에 나오니까 단기 중에 알 수가 없어요. 몰라, 일단 몰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는 거예요. 다 배부, 예정배부. 지금은 정상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예정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비용을 분배한 비용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빵을 여러분들 빵 애기한테 주면 애기 여러분 빵 감소한다? 몰랐지. 아니 맞아. 그죠? 비용은 그냥 배부 나눠주면 비용 감소해. 그렇지 않을까? 맞죠? 깜짝 놀라. 표정이 무슨 말이지? 표정이셔가지고 맞죠? 감소해요. 그래서 일단 예정 배부 이게 단기 중이잖아요. 정상계획원가 계산이니까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됐죠? 그럼 우리가 제공품 나머지 무시하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조간접비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예정배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정배부에 100만 원을 일단 들어가 있어요. 원가 계산 빨리 하려고. 알죠? 근데 이제 기말에 아이고 좀 색깔 좀 구분하기 죄송합니다. 이거 색깔을 좀 색깔 좀 똑같은 색으로 맞출게요. 여기다 일단 제조간접비 얘가 예정배부액으로 100만 원이 배부가 일단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말에 얼마가 나온 거예요? 실제 발생액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죠? 요게 120이었던 거 알고 보니까 120. 그럼 얼마로 배부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20으로. 맞죠? 그럼 120으로 배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간접비가 20만 원 증가하겠지. 대변으로. 감소하겠지, 여기. 100으로 돼 있는 거 120으로 하면 제조간접비 20이 대변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발생액하고 예정 배부 이렇게 있으면 실제 발생액으로 배부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 대변으로 가는 거 지금 여기. 요걸로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배부했었어야 된다. 배부가 증가해야지. 그래서 대변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제조간접비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변의 매출원가 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우리가 과소 배부면 더 배부돼야 되잖아요. 원래 FM대로 하면. 그럼 배부가 제조간접비가 대변으로 가는데 대변 더 가야지. 그렇죠? 이해되세요? 거꾸로 얘가 과대 배부면 배부를 적게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적게 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갈 게 적은 차변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머리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빵꾸 나는 곳에 제조간접비 적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매출원가 조정법. 매출원가 조정법을 언제 쓰냐면 듣고 버리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분명히 공통비니까 뿜빠이 하는 게 맞거든요. 주로 이 제조간접비가 공통비가 주로 우리가 매출원가 쪽에서 많이 발생한 거예요. 주로. 근데 매출원가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귀찮아 한 거예요. 그죠? 이건 안 해오셔도 시험에 안 내요.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지우고. 자, 이제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영업의 손익, 왜 없지? 안 넣었나? 죄송해요. 여기다 할게요. 뭐냐면 두 번째가 여기다 두 번째라고 쓸게요. 1-1이라고 할까? 1-1. 뭐냐면 영업의 손익조정법이 있어요. 영업의 손익조정법. 자, 영업의 손익조정법 뭐냐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전부 다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금액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조간접비 그 배부 차이 금액이 한 10,000원이야. 10,000원인데 그걸 배부하고 앉았니? 그냥 영업의 손이 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영업의 수익 잡을까요? 영업의 비용 잡을까요? 안가? 뭐지? 영업의 수익일까요? 영업의 비용일까요, 여러분들? 아니, 방금 제가 지워버렸는데,
우리 아까 실제 제조 간접비가 얼마였냐? 120이었잖아요. 제간 100이지. 그리고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100이었죠. 100이었죠. 그럼 100을 120으로 조정해야 되니까 비용 늘려야 되잖아요. 비용 늘려야 되니까 영업, 왜 비용 처리해요? 영업의 수익 처리해요. 비용. 그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다라고 하면 얘가 영업 외 비용이 돼요. 만약에 영업의 손익 조정법이다라고 하면. 난가? 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예요? 제 거 핸드폰 아니죠? 저 아닌데? 자,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면 표준원가라는 거 배우세요. 그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이런 말이 나와요.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비용이 올라가면 불리해요, 유리해요? 비용이 올라가면. 비용이 내가 1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120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실제 20만 원 더 발생했죠.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기분 나쁘니까 불리한 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보다 실제 금액이 더 발생하면 불리한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또는 내가 예정 배부했던 것보다 실제 금액이 줄어들면 원가가 절감된 거니까 유리하다라고 하고. 알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습관적으로 술만 드시면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 그렇죠?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모르고 계산을 했어. 얼마인지 몰라요. 하고 잠잤어. 잠잤는데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생각하는 술값은 내가 100만 원 결제한 것 같은데 얼마 결제했니? 했더니 친구가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120 결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작았죠, 20만 원만큼. 그래서 불리하다.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알죠? 내가 예측한 술값, 실제 술값. 이렇게. 자, 됐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제는 뭐냐면, 이제 비례배분법이에요. 비례배분법. 자, 일단 비례배분법은요, 느껴지시겠지만, 아까 했던 제조간접비라는 게 공통비니까, 기말 제품, 기말 제공품, 매출 원가에 뿜바이를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례배분 여기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의 분배를 일단 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비례배분 앞에. 총원가라고 돼요. 총원가. 그럼 총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다 더한 게 총원가잖아요. 맞죠? 그럼 다시 여러분들 233페이지 보세요. 총원가를 잘 보세요. 총원가. 자, 233페이지 예제.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말의 제공품의 총원가는 얼마예요? 기말의 제공품의 총원가요. 50이죠, 50. 합계. 직제, 직노, 재간 더한 게 합계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는 50이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의 총원가는 60.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기말에 90. 그렇죠? 그래서 전체 총원가를 다 더한 게 200이잖아요, 거기.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지금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 50, 기말 제품의 총원가 60, 그 다음에 기말의 매출원가의 총원가 90이죠.
얘가 합치면 200이에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 배부차 20이잖아요. 이 20을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 중 해당 전체 총원가에서 각각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부 차이를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의 총원가는 전체 총원가에서 25% 차지할 거야, 아마 계산하시면.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총원가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건 30%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45%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중배분율법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뭐냐 보시면 여기. 자, 그럼 기말 제공 보세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우리가 방금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바꿀 걸. 다시 바꿔야 되다. 그럼 기말 제공품에 배분될 우리가 제조간접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부 차이가 20만 원이잖아요. 배부 차이 20만 원. 맞죠? 배부 차이가 총 20만 원이죠. 그러면 이 20만 원은 전체 총원가 200만 원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총원가. 왜냐하면 여기 있는 20만 원의 제조간접비 있잖아요. 이거 직제, 직로, 재간을 다 고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요 20만 원 있죠? 요 20만 원의 배부 차이 총, 맞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방금 비례배부법이니까,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요 20만 원이 전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의 총 원가가 분모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총 원가가 5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예정 배부액 100만 원을 실제 제조간접비로 맞춰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산이 늘리려면 차변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요.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기말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 구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조간접비 배부차 20만 원. 그럼 20만 원은 우리가 전체 총원가 200만 원 기준이 돼야 되겠죠. 이 중에서 기말 제품의 총원가가 차지하는 게 분자 6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럼 매출원가는 똑같이. $9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분자에 50만 원. 요게 총원가 기준 비례배부법이에요. 자,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마칠게요. 자, 이제 원가 요소별 비례배부법. 자, 똑같아요. 똑같이 밑줄 치면 얘도 비례배부법이에요. 비례배부법, 이거 뭐야? 자, 얘도요. 비례배부법이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의 배부 차이만큼 분배하는 거예요. 배부 차이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분배하는 똑같아. 비례배부법이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셋 다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세 곳에다가. 근데 얘는 아까는 총원가였는데 여기는 원가 요소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원가 요소라는 거를 총 원가의 하나의 요소라는 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이름 자체가 20만 원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핵심은 얘네들은 제조 간접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제조 간접비만 고려하겠다라는 제조 간접비만. 왜냐면 이름 자체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우리가 셋 다 보내주는 게 맞지만 야, 총원가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잖아.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인데 제조 간접비에 비례해서 배분해 줘야 되지 않겠니? 요 논리고 얘가 가장 정확해요, 실제로.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233페이지에 표 보세요. 표 보시면 아까는 총원가니까 합계를 봤죠. 지금은 이제 제조 간접비만 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가 요소니까. 자, 그러면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 20, 그렇죠. 제품의 제조 간접비는 30.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는 50. 그럼 그걸 다 더한 총 제조 간접비가 100인 거잖아요. 1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말 제공품의 제조 간접비 20, 기말 제품의 제조 간접비 30, 그렇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제조 간접비 50. 이 아래에 있는 100만 원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합친 총 제조 간접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뿜빠하면 되는 거예요. 뿜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배부 차이 조정할 금액은 20이에요. 그렇죠? 20만 원인데 얘는 총 배부 차이니까 총 제조 간접비가 분모로 와야 되겠죠. 100만 원. 이 중에서 기말 제공품에 포함된 제조 간접비는 2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바로 띄울게요. 얘는 100만 원 중에 30이 되겠죠. 얘는 100만 원 중에 50이 되겠고.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게 좀 빡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게 두 개가 좀 빡세요. 표준원가랑 종합원가 계산이 좀 빡세요. 그래서 꼭 표준원가 계산은 세무 1급 때 처음 배우시니까 문제는 없는데 물론 어렵지만 다 처음이니까. 근데 종합원가 계산 일단 저랑 대화가 되시려면 세무 2급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제가 보셔야 되는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